네, 등비수열입니다. 등비수열은 등차 수열만큼 뭔가 이렇게 뭐 중항의 개념이라든가 합의 개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다르거나 중요하지는 않아요. 등비수열은. 네, 그래서 이제 바로 그냥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그리고 얘는 뭐 n에 대한 1차식이니 뭐 이런 걸 쓸 필요는 없는데, 다만 하나 알아둘 것은 A1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n-1승 이렇게 이제 표현된다는 건데, 첫째 항과 공비의 n-1승. 근데 생각해보면 얘랑의 이 숫자가 서로 소일 때만 이렇게 표현되는 거 아닌가? 예를 들어서 공비가 2인데 초항이 첫째 항이 8이면 어떻게 돼요? 첫째 항이 8 곱하기 공비의 n-1승인데 이게 되게 바보같이 쓴 거 아니에요? 그죠? 왜냐면 8 여기서 꿈뻑꿈뻑 하면 안 되지. 격한 동의의 눈길을 보내야 되는 거 아니야? 8이 2의 3승인 거로 지수법칙에 의해 얘는 2의 n 플러스 2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최종적인 결과의 모습이 2의 n 플러스 2승. 사실 서로소라도 마찬가지예요. 서로소라도 예를 들어서 첫째 항이 3이고 공비가 2다. 그러면 이렇게 쓰는 게 맞겠지만, 내가 미쳐서 싫어! 난 3이라고 안 쓸 거야. 난 2의 로그 2의 3이라고 쓰고야 말 테야. 이렇게 하면 가능하거든요. 3 맞잖아요. 2의 로그 2의 3은. 다 까먹었냐? 그러면은 2의 n-1승이 되면서 이게 2의 n 더하기 아니지, n-1 더하기 로그 2의 3 엄연한 무리수니까 가능해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형태를 등비수열의 어떤 그 고정 형태다라고 파악하시면 안 됩니다. 내 눈에 어떤 게 보이면 그게 등비수열이다 라고 하는 그 기준점이 필요해요. 그 기준점이 뭐냐면 이런 거죠. 어떤 수건 그걸 밑으로 하는 지수함수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지수함수가 등비수열이에요. 지수함수가. 근데 다른 지수함수는 안 되고 n에 대한 1차 시기, n에 대한 1차가 지수에 가 있는 단항식, 요게 등비수열입니다. 요 단항식이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한데, 이 뒤에 더하기 1이나 빼기 1이나 마이너스 루트 2나 이렇게 항이 하나 더 붙으면 그게 등비수열이 안 돼요. 등비수열은 반드시 단항식이어야 됩니다. 요 항이 하나뿐이어야 돼요. 하나뿐이고, 그리고 지수 자리에 n에 대한 1차식, 즉 등차 수열이 올라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등비수열이에요. 그 기준에 맞으면. 그리고 아까 이제 뭐 n에 대한 1차식에서 1차항의 개수가 공차다 하는 것처럼 이것도 어디까지가 공비냐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요 아래에 있는 밑이 공비냐 이것처럼 이렇게, 그게 아니고요. n에 대한 1차식의 개수 승까지 해서 요렇게가 공비입니다. 공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an이 3에 2분의 1n 플러스 2분의 3 이렇게 되면 이 등비수열 맞거든요. n에 대한 1차식이 지수에 가 있는 단항식이잖아요. 등비수열이 맞아. 그럼 이 녀석의 공비가 얼마예요? 라고 하려면 요렇게 씌워야 된다고요. 루트 3이 공비입니다. 얘가. 루트 3이. 아시겠어요? 뭐 아무튼 요 정도, 요 정도고, 웬만한 건 근데 첫째 항 곱하기 뭐 공비의 n-1승으로 되고요. 이 비율이 일정하다는 거니까 등비수열은 앞항에다가 동일한 숫자를 곱해서 뒤항을 만들었다 라는 거니까, 등차 수열 때는 뒤항에서 앞항을 빼면 공차가 나왔듯이, 이 등비수열에서는 뒤항을 앞항으로 나누면 공비가 나온다.
요 개념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거를 칸수로 반영하셔도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 A 3항이죠. A 6항이죠. 몇 칸이에요? 3칸이죠. 이 3칸을 R의 3승으로 파악을 하는 거예요. R을 3번 곱했다. 그러니까 수직선에 굳이 원래 등비수열은 수직선으로 잘 나타내지 않는데 이러다 보니 잘 나타내지 않는데 여기다가 곱하기 R을 했고 여기다가 곱하기 R을 했고 여기다 곱하기 R을 했으니 여기서 1로 가려면 R 세제곱을 곱한 거다. 이렇게 파악하라는 얘기예요. 이걸 칸수로 봐도 좋다는 거지. 그래서 계속 옆길로 빠지는데 최종적으로 A 3항으로 A 6항을 나누면 즉 24로 마이너스 192를 나누면 그때 나오는 결과가 바로 R 3승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죠? 그 정도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하나 언급할 문장은 뭐냐면 아까 등차 때도 얘기했는데 등비 또는 등차라고 지정된 하나의 수열을 이렇게 3개, 3개 묶어서 더할 경우 그 속성을 그대로 유지한다고요. 그래서 A1 더하기 A2 더하기 A3가 3이고 A4 더하기 A5 더하기 A6가 18이다 라고 하면 이 3과 18은 등비의 관계를 갖게 됩니다. 등비의 관계. 그러니까 3, 6, 18이죠. 그럼 이 6의 실체가 누구냐, 뭐냐? 이게 중요한데 6의 실체가 진짜 공비는 아니고요. A1에서 A4로 넘어갈 때 공비 몇 번 곱해요? 몇 칸이야? 3칸이죠. A2, A3, A4니까 3칸. A2에서 A5도 3칸. A3에서 A6도 3칸. 그 칸수가 바로 이 공비의 거듭제곱 역할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등비수열의 공비를 R이라고 하면 이 세 개와 이 세 개의 합의 공비인 6은 누구의 역할이냐면 A1에서 A4로 넘어갈 때 곱한 공비의 거듭제곱이라고요. 그러니까 R의 3승이 6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으악, 그러면 R은 3승근 루트 6인가요? 맞는데요. 맞는데 굳이 필요하지 않아요. 왜냐? 질문 보세요. 이거 2개 더 했죠. 2개 더 했고 2개 더 했죠. A1에서 A4로 넘어갈 때 몇 칸이에요? 아, 내 질문이 어려워. 왜 대답을 안 해? A1에서 A4로 넘어갈 때 몇 칸이냐고? 3칸. A3에서 A6 몇 칸이야? 3칸. 그러니까 이 결론은 값을 구하라의 값은 바로 R3승을 물어보는 거라고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대로 답이 되면 되는 겁니다. 제 말이 못 믿어온 사람들은 정해로 푸시면 됩니다. 난 정해를 해석해 준 거예요. 첫째 항을 A, 공비를 R이라 하면 이 녀석의 정해는 A 더하기 AR 더하기 AR 제곱은 3이다와 AR 세제곱 더하기 AR 4제곱 더하기 AR 5제곱이 18이에요.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R 세제곱으로 묶으면 A 더하기 AR 더하기 AR 제곱 된다고. 그리고 여기다가 3 집어넣으면 R3승이 결국 얼마란 얘기예요? 3으로 18을 나눈 6입니다. 나 이거 그냥 해석한 거예요, 지금. 이 것도 어찌 보면은 비슷한 얘기이긴 한데
이게 등비수열이라고 그랬거든요. 등비수열. 그러니까 등비수열은 자신의 공비를 가지고 있게 되고, 그 뭐 여기 9, 12, 16, 20 이렇게 곱해 놨는데, 이게 이제 각각의 공비는 서로 다를 테니, 내가 얘네들 이 두 개의 정보로 얻어낼 수 있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A9 곱하기 B12를 로 A16, B20을 나누게 되면, 이제 여기서 이놈의 공비를 R이라고, 이놈의 공비를 S라고 해보죠. 그냥 나는 7칸의 공비를 알아낸 것 뿐이에요. R 7개, 이렇게. R 7개. 그리고 요거는 S로 따지면 S 몇 개? S 8개의 공비를 알아냈을 뿐이에요. 그게 2라고요. 맞나? 그러면은 이 한 개, 세 개, 한 개, 두 개. 이거 숫자가 안 맞아? 오타인가? A2, B4의 실체를 말하자면 A 첫째 항이라고 하고 R이 하나, B 하고 S가 세 개. 그러니까 A, B와 이 RS로 얘기하면 R과 S의 비율이 1대 3이면 되는 거잖아요. A, B 있고. 그러면 내가 이제 요 관계를 알아냈으니까 이 관계로 얘네들 중에서 이제 좀 관계 있는 애를 찾아보자면 A, R의 8승, B, S의 11승 이쯤 되겠죠? 그러면 7, 8 관계를 보시면 7과 8의 관계가 하나 차이죠. 그리고 8과 11의 관계가 3개 차이잖아요. 이거 아니에요? 하나, 3개? 그러니 이게 10인데 이 10을 다시 쓰면 A, B, R, S 3개 빼고 R 7개, S 8개 이렇게 곱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이게 알고 싶은 내용이고 요걸 방금 알아낸 거고 하니 나눠보면 답이 나오겠죠. 공비와 첫째 항의 관계. 그게 뭐 대단할 건 없다고요. 그리고 이제 등비중항 공부해봐서 알겠지만 등비중항까지 공부를 마친 다음에 이제 등차중항하고 비교를 해보면 등차중항은 B 가운데 항을 2분의 A 더하기 C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고 우리가 이게 산, 술, 평, 균이라고 불렀던 녀석이죠. 등비중항은 개념이 뭐였냐면 B 가운데 항은 A, C 양쪽의 등비의 중항의 양쪽에 있는 항을 곱한 다음 루트를 씌운 것과 같다 이런 거잖아요. 물론 양수라는 전제지만 거기서 많이 보내갔지 않아요? 루트 AC 물어놓고 허무하다. 기하평균이라고 부르는 녀석입니다. 고등수학 하의 절대 부등식편 아닌가? 맞죠? 명제 뒤에 붙어있는 절대 부등식 편에 2분의 A 더하기 B는 루트 AB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단 A 이퀄 B일 때 등호 성립 요거 할 때 이게 다른 이름이 등차중항, 등비중항이에요. 산술평균, 기하평균이고요. 아까 우리 수열 하나 또 배웠죠? 조화수열이라고. 개념수 찾아보시면 요 뒤에 요렇게 생긴 애가 하나 버티고 있는데
예, 얘 이름이 조화평균이었어요. 조화평균. 예, 그 녀석의 이름이 조화수열이었죠. 그럼 조화중앙도 있겠죠. 조화중앙. 그러니까 ABC가 그 역수가 등차수열을 이룬다는 거니까 A분의 1, B분의 1, C분의 1이 등차수열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게 등차중앙이니까 B분의 1은 하고 1은 A분의 1 더하기 C분의 1을 더해서 반으로 나눈 것과 같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게. 근데 이걸 통분해 보시면 2AC분의 A 더하기 C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B는으로 바꿔주면 뒤집으면 되는 거니까 A 더하기 C분의 2AC가 되죠. 중앙. 정말 1말이라도 중학교 때 과학 시간이 기억나는 사람이라면 저항의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에 대해서 배웠을 겁니다. 그 중에 저항을 병렬로 연결했을 때 합저항이, 그러니까 최종 저항이 얼마냐? 을 계산할 때 이걸로 했었다. 조화중앙이다, 그게. 예, 이게 직렬 연결은 그냥 저항을 더하면 됐죠. 그리고 이제 병렬 연결은 조화중앙으로 했다. 내가 니들 뭘 하니 내가.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등차중앙 어쩌고 저쩌고 세수 어쩌고 하는 게 제일 쉬운 거예요. 이 순서로 등차수열을 이룬다 그러면 2x가 아니지 뭐야? 이거는 2x가 1 더하기 5다 이거 쓰란 얘기고 5가 등비중앙이다 그러면 y 제곱은 1 곱하기 5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예비하라는 얘기죠. 내가 이걸 왜 넣어놨지? 그치. 이 순서로 등차, 이런 이유죠, 되게. 이제, 우리가 식으로 접하는 등차중앙과 등비중앙은 주로 이런 이유라고요. 이게 잘 나오지도 않아요, 이거. 그래서 A, P, Q는 이 순서로 등차수열을 이루고, 그럼 E, P는 4 플러스 Q 여기서 쓰면 되고요. P, Q, 4는 이 순서로 등비수열을 이룬다 그러면 Q 제곱은 4P고요, 이렇게. 근데 지금 놀고 있는 게 어차피 문자 2개, 식 2개로 놀고 있기 때문에 2원, 2차 연립방정식이라고 생각하시면 어려움이 없겠죠. 자, 쓸데없는 얘기였고 이제 바로 합으로 갑시다. 합 얘기 시간이 되겠지? 등비수열의 합은 등차처럼 가운데를 대체해서 중항으로 항수계만큼을 더한다거나 요런 개념은 없습니다. 없어요. 다만 이 등비수열의 합을 이끌어내는 요령이 있는데, 풀이 요령이 있는데 그 풀이법이 나중에 가서 시그마에서도 쓰이기 때문에 꼭 알고는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과정을 알고 있는 게 중요해요. 의미는 없는데. 뭐냐? 이제 첫째 항이 A, 공비가 R인 등비수열의 SN. 이 SN은 그냥 만국 공통의 약속입니다.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더한다 해요. 그러면 첫째 항 더하기 둘째 항 AR, 셋째 항 AR 제곱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돼서 ARN-2 더하기 ARN-1 여기까지. 요게 이제 AN번째 항일 테니까. 등비수열에. 이걸 다 더하고 싶어요인데 실상은 전부 다 다른 숫자라 더할 방법이 없단 말이야. 이때 누군가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하나 냈는데 스스로에다가 자신의 공비를 한번 곱해보자 이런 거예요. 스스로에게 자신의 공비를 한번 곱해보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얘가 곱하기 R이 되겠죠. 이만큼 괄호 열고 R 곱한 거니까. 근데 여기다가 R을 곱하면 AR이 되는데 그 AR을
요 줄에 맞춰서 쓰는 거예요. 이렇게. 얘한테 R 곱한 거 이렇게. 그럼 얘한테 R 곱한 거 이렇게. 취지와 목적은 알겠죠? 무슨 짓을 하려는지. 예, 그래서 얘가 R 받으면 AR N-1승이 될 것이고 얘가 R 곱하면 AR의 N승이 될 거예요. 예, 이쪽 한 칸 밀고 시작했으니까 한참 밀려나가는 게 당연하죠. 항수가 똑같다면. 예, 그리고 요거를 잡아 빼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빼버리면 이거는 허공에다 대고 빼는 거니까 A가 이렇게 그대로 나오고 예, 얘는 지워질 거고 얘도 지워질 거고 그 다음도 지워질 거고 그 다음도 지워질 거고 여기까지 지워지겠죠. 똑같은 애니까. 그리고 이제 허공에서 얘를 빼게 되니까 이게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AR의 N승이 된다. 근데 그 실체가 뭐냐? 내가 구하고 싶은 SN과 RSN을 둘이 뺀 거니까 SN으로 묶어서 인수분해를 한다면 1-R이 되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요. 바로 요 스스로의 공비를 곱하여 뺀다라고 하는 이 과정이 이 요령을 다른 어떤 몇 급수라고 하는 다른 요령에 또 사용할 거고요. 그래서 기억해 두는 게 중요하고 무엇보다 이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 요거 함부로 나누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함부로 나누면 안 된다. 왜지? 왜 그럴까? 수련아. 참전해. 예. 이거 왜 함부로 나누면 안 돼요? 현서야, 왜 함부로 나누면 안 되지? 당장이라도 1-R 빡 보내고 싶은데, 일로? 으이그. 주민아? 진짜? 네. 진짜? 4명 중 아무도 모른다고? 아씨. 너무하네. 그럼 1차 방정식 풀이에 니네 그는 이거 x를 구하시오 그럼 무조건 마이너스 a분의 b냐? 이해는? 이거 우리 1차 방정식에 해가지고 고1 때 많이 했던 거잖아요. 이게 서술형으로 쫙 나오는 거. 지금 니네 말대로 1-R로 나누는데 아무 문제가 없으면 이거의 해는 얘여야지. 숫자가 아닌 대상, 즉 문자나 식을 볼 때 거기가 0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나누어야 된다. 이게 생 기초 아냐. 그래서 예, R이 1일지도 몰라요로 가야 돼요. 이 자식들 지금 큰일일세. 수학을 어디로 배운 거야? 도대체 누구한테 수학을 배운 거니? 응? 옛날에 이제 지금은 나 혼자 이렇게 수업을 하지만 학원에서 동료 강사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한 반에 3명의 수학 선생님이 들어가. 그래서 파트를 나눠서 가르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장면, 방금 전과 같은 상황. 생 기초의 기초인데 너희들이 이렇게 대답을 못했다. 그러면 이제 그때도 촬영 중이니까 우리 항상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저 수학을 누구한테 배운 거야? 당당하게 얘기해. 어디 가서 딱 너희들의 수학 선생님은 이기성 선생님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해. 내 동료 선생 이름이에요. 근데 지금은 누굴 외칠 수가 없네. 오로지 내 책임이네. 진짜. 문자나 식으로 나눌 때 0인지 아닌지 확인한다. 그래서 이 과정이 중요하다고. 우리가 등비수열의 합공식 뭐야? 그러면 열의 9명이 1-R분의 첫째 항 1-R의 항수승이요. 이렇게 대답한다고. 근데 이거는 공비가 1이 아닐 때라고 할 때 얘기해요. 네?
공비가 1이 아닐 때. 그럼 공비가 1이면 어떻게 해요? 애초에 이 식이 불가능한 거지. 여기다 R을 곱했다는데 그게 1이면 SN과 SN은 그냥 빼는 거잖아요. 그러면 SN이 나오나? 안 나오지. 예. 그게 아니고 공비가 1인 것에 맹점이 있는 거야. 공비가 1이면요. 그 다음 수도 첫째 항이고 그 다음 수도 첫째 항이고 그 다음 수도 첫째 항이에요. 그러니까 A만 n번 더하게 된 거라고. 예, 그래서 얘는 그냥 이런 수작을 부리지 않고도 공비가 1이다라고 하면 첫째 항이 n개요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요. 근데 그럼 수열이 AAAAA 이렇게 나간다는 얘기인데 요 동일 수열, 상수 수열이라고 하죠. 상수 수열은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공차 0짜리 등차 수열도 되고요. 공비 1짜리 등비 수열도 됩니다. 둘 다, 그러니까 둘 다 틀렸다는 말이 아니고 둘 다 되는 수열이에요. 공차 0짜리 등차 수열, 공비 1짜리 등비 수열. 기억해 두시고, 그래서 이 과정을 꼭 한 번은 해봐야 개념사 다 있는 말이잖아요. 이 과정을 해봐야 얘를 나누기를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딱 들어야 되는데 안 들었죠, 지금. 이게 문제예요. 들고, 그리고, 그래서 공비가 1일 때의 합과 1이 아닐 때의 합이 다르구나, 이렇게요. 기억을 하실 때는 절대 문자로 기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R-1에 A의 R의 N승 마이너스 1이 아니에요. 이 N은 여기가 SN이라서 N인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SN-2면 얘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어야 맞아요. 그러니 요 N의 온당한 개념은 바로 항수입니다. 항수. 더하고자 하는 등비수열의 항수. 아시겠어요? 몇 개를 더할 거냐. 그 개가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외울 때는 이렇게 개념으로 외우는 게 나아요. 공비-1, 초항, 공비의 항수승 빼기 1 이렇게요. 처음에는 말이 길고 어색하고 안 붙어도 이렇게 외워두는 게 나중에 큰 혼란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근데 방금 전에 1-공비라고 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1-공비 분의 초항 1-공비의 항수승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쓸 때도 있고 이렇게 쓸 때도 있는데 이렇게 두 개 중 어느 쪽을냐를 결정하는 결정적 요소는 이 공비가 1보다 크냐 작냐예요. 우리 분모에 음수 쓰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본능적으로 싫어해요. 그래서 공비가 1보다 클 때는 이렇게 쓰고 공비가 1보다 작거나 작은 양수이거나 또는 음수일 때 음수일 때는 이쪽을 씁니다. 그건 뭐 본인이 경험적으로 해보시면 알 거고. 아이씨 중요한 얘기 하려는데 괜히 많이 길어졌네. 이것도 대답을 제대로 안 해가지고. 다시 이제 등비수열의 합 요 얘기로 다시 할게요. 아까 등차수열의 합이 2분의 n 2a 더하기 n-1 d 꼴인 것을 재분석하여 2분의 d n제곱 더하기 a-2분의 d n 이렇게 분석하면 얘가 최종적으로는 상수항이 없는 n에 대한 2차식이 되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쪽을 외우기 싫으니까 요런 꼬라지로 외우는 거죠. 그리고 이게 공차의 반이다를 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유용해진다 그랬죠. 유용해지는 장면 봤고요. 똑같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은 이미지가 약간 이렇게 직사각형 이미지지, 식이. 그럼 수도 그렇게 직사각형으로 나타날까? 진짜 결과도? 아니에요. 실제 사례를 보시면 공비가 3 합시다. 3. 그리고 제가 초항을 6으로 할게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나 보세요. SN은 공비 -1 분의 초항 6의
공비의 항수승 마이너스 1인데 이러고 말 거야? 아니겠죠? 이거 계산하면 얼마예요? 2죠. 계산 끝났나요? 아니잖아. 이거 이렇게 약분할 거잖아요. 네, 그래 놓고 보면 3의 n 플러스 1승 빼기 3 이런 식으로 나타나요. 최종 결과가. 그러니까 이게 공식은 이런데 사실상 계산을 하면 요만큼이 하나의 숫자 덩어리로 움직이는 일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괄호 열고 아래 n승 마이너스 1이 붙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그냥 a라고 표현하면 a 곱하기 아래 n승 마이너스 a가 되는, 우리가 최종적으로 등비수열을 바라볼 때의 꼴은 이 꼴이에요. 이걸 외워두는 거죠. 이걸 어떻게? n거듭 제곱 아래에 있는 애가 공비다. n거듭 제곱 아래에 있는 공비다. 그래서 요 아이를 딱 떼고 앞뒤를 보아서 합이 0이면 등비수열의 합이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기서 이 n승을 지켜주는 게 중요합니다. n승을 지켜줘야 돼요. 항수가 n개니까. 아래 n승 떼고 앞뒤의 합이 0이면 a와 마이너스 a니까요. 0이면 등비수열의 합이다. 그럼 이걸로 일반항을 바로 아까 등차수열 때처럼 일반항을 바로 구할 수 있나요? 구할 수 있죠. 구할 수 있습니다. an은 n거듭 제곱 아래에 있는 공비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3의 n-1승이에요. 그냥 등비수열의 일반항 폼에다가 넣은 거잖아. 그리고 이 자리에 뭐가 와야 되지? 이 자리? 첫째 항이 와야죠. 이것들이 다 넋이 나갔구나. 이 자리에 첫째 항이 와야죠. 근데 첫째 항은 등비든 등차든 변함없이 SN에 1 집어넣은 거라고요. 여기다 1 넣어. 계산해봐. 얼마야?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얘도 등비수열 역시도 Sn 빼기 Sn-1은 AN이다를 사용하지 않고 합에서 일반항으로 바로 내려올 수가 있어요. 일반항에서 합으로 가는 건 1도 아니고 어차피 공식을 쓰는 거니까. 그래서 말인데 이런 건 됐고 요즘 시간이 없으니까 너희들이 궁금해할 만한 것으로 바로 갈게요. 이런 거. 뭐라고? 이 아이가 이 합을 가진 수열이 등비 수열을 이루도록 하는 K값이 얼마냐를 즉시 대답하자면 3의 n승을 잘라서 묶어주고 요걸 도려낸 앞뒤의 합이 0이면 등비수열의 합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K는 얼마라고? 마이너스 2 하면 됩니다. 마이너스 2. 이것의 정해는 원풀이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이 Sn 빼기 Sn- 쓰는 거예요. 3의 n승 플러스 K. 그래서 Sn-1은 2 곱하기 3의 n-1승 플러스 K. 그래서 이 둘을 잡아 빼면 AN이 나오기는 나오는데 요게 요렇게 잡아 빼보면 2의 3의 n-1승으로 묶은 위는 3, 아래는 1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제 K는 서로 지워질 테니 4 곱하기 3의 n-1승 이렇게 결과가 나오긴 나오는데 이 녀석은 n이 2부터이고요. 2부터. 진짜 A1은 S1이므로 여기다가 1 집어넣어보면 6 더하기 K다. 6 더하기 K입니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얘가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을 이루려면 얘랑 여기다 1 집어넣은 거랑 똑같아야 되니까 4랑 6 더하기 K랑 같아야 돼서 그래서 K는 마이너스 2여야 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원래 정해는. 근데 아무도 나의 풀이를 바라보지 않는다. 보지 않을 거다. 라고 하면
이거 3의 n승 빼고 마이너스 2네. 이런 식이 된다는 거죠. 내용을 알고 푸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Sn 플러스 1은 10의 n승이다. Sn은 10의 n승 마이너스 1이다. 다시 쓰면 1 곱하기 10의 n승 빼기 1이다. 그래서 이렇게 떼고 나면 1 마이너스 1 합이 0이죠. 등비수열의 합이구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공비 얼마짜리? 이게 공비라고 그랬죠. 그럼 10의 n-1승이 될 거고 첫째 항은 n에다가 1 집어넣으면 첫째 항이에요. 9죠. 9. P가 9, Q가 10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앞에 이거 아까 하려던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에 동일 유형의 문제가 있다 그랬죠. 이거 아까 그 얘기입니다. S10 그러면 A1부터 A10까지의 합을 뜻해요. 그게 10이고요. S20 그러면 A1부터 A11, A12, A20 요만큼의 합을 뜻해요. 그 합이 30이고요. 그렇다면 요쪽 10개의 합은 20이겠네요. 둘이 합해서 30 나와야 되니까. 그런데 이게 등비수열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일정 개수의 합덩어리들도 등비의 관계를 갖게 되고 따라서 10에서 20으로 넘어갔으니 곱하기 2를 하게 되겠다. 그런 거로 A21부터 A30까지의 10개 항의 합은 다시 곱하기 2를 하여 40이 된다. 그래서 10개, 10개, 10개의 합은 10 더하기 20 더하기 40해서 70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요런 유형이라는 거예요. 그 속성이 등차냐 등비냐에 따라서 같은 개수를 더한 합들도 등차 등비의 관계가 그대로 유지된다. 이런 유의 문제라는 거고요. 같은 얘기고요. 요거는 소개만 할게요. 소개. 원리의 합계가 뭐냐면 줄임말이에요. 니들 좋아하는 줄임말. 뭐의 줄임말일까? 그렇죠. 원금과 이자의 합계입니다. 원리 두음 법칙. 원래는 원이 원리 합계. 등비수열의 활용 파트고요. 이거 어떻게 말해야 되지? 교과 과정에서 잘 안 사라져요, 얘가. 그만 좀 없어져도 좋겠는데 잘 안 사라집니다. 희한하게도. 그런데 수능에 안 나온 지는 한 15년 넘어요. 수능에 더 이상 등장하지 않은 지는. 학교 내신은 어떠냐? 학교 내신은 또 잘 안 나옵니다. 근데 선생님들이, 애들이 자꾸 물어보면 선생님들이 공언을 하십니다. 이번에 원리합계 낸다? 이번에 원리합계 안 낸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애가 이제 그만 없어져도 될 것 같은데 계속 한 문제씩 남아있는 애예요. 문제는 이 원리합계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제대로 유형별로 공부를 하고 싶으면 이게 3개의 유형을 가지고 있고 적금, 연금, 상환이라고 하는 3개의 유형을 가지고 있고 요것만 강의하는데 한 2시간 떠들어야 돼요. 그리고 연습할 때
무지막지한 분량을 연습해야 됩니다. 아니, 무지막지까지는 아닌데 하여튼 조금 힘들게 공부를 해야 되는 파트예요, 얘가. 제대로 알고 싶으면. 그래서 강사들 입장에서는 아주 난처한, 안 나올 것이 한 90% 예상되는 단원을 공들여 설명하고 그리고 연습시켜야 되는 그런 단원이에요. 그렇습니다. 저는 어떻게 할 거냐? 영상을 찍어 놓았지요. 그것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가지 유형이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 문제에 담아둔 게 뭐냐면, 적금이라고 하는 파트인데, 그 3개 유형 중에 진짜로 선생님이 작정하고 거품 물지 않는 한은 다 적금에서 냅니다. 학교에 낸다면 적금에서 냅니다. 그러니까 적금만이라도 한다. 이렇게 딱 적금, 쌀적, 적금. 아시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등비를 간단하게 마칠게요.